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충남 지역 투표소에도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고 코로나19 확진자도 28일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지사 후보들도 사전투표소를 찾아 일찌감치 투표를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형 후보 모두 자신에게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규정이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최종 선별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코너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찾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충남 지역 코로나19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개월여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충남 도민 3명 중에 1명 꼴인 71만여 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7일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주소와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전국 어디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정우석 기자가 사전투표소 현장 분위기 전해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당진 지역 사전투표소인 당진중학교 강당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선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투표소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투표를 마친 시민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투표를 마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 선거 후보자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 투표용지도 7장이나 됐는데 혹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처음에는 여러 장이라 조금 헷갈렸는데 그래도 위에 크게 글씨가 써져 있어서 괜찮았어요. 네, 그러면 집에 선거 공부물이 많이 왔잖아요. 다 확인하셨나요? 네, 그래도 대체로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선거 후보자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나요? 일단 선거니까 공약을 제일 중요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은 정치인들의 도덕성이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성추행이나 탈세 같은 도덕적 요소도 고려를 했습니다. 네, 공감되는 말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당진 시민으로서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당진은 주위에 뭐 천안이나 대전 같은 다른 도시보다 청년이 좀 많이 없는데 그 이유가 일자리도 좀 부족하고 좀 놀거리도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문화시설이나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후보자들에게 전달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소는 충남도 내 210개소를 포함해 전국 3,551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이번 선거는 1인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됩니다. 충남의 경우 보령과 서천 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을 제외하면 유권자는 모두 7명을 뽑게 됩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광역비례대표와 기초비례대표, 마지막으로 교육감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도 사전투표가 가능한데요.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에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에서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1시간 반 동안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확진자도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충남 지역 선거인 수는 180만 3천여 명으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3.6%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제7대 지방선거 충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19%대를 기록했는데요. 전국 평균 투표율에 비해 1%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만 18살 고등학생이 교육감을 포함한 지역의 일꾼을 직접 뽑는 첫 선거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4년을 결정하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당진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도지사 후보들도 27일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배우자 남윤자 씨와 함께 천안시 동남구 청룡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어 양 후보는 충남의 미래 100년을 약속한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형 후보도 천안 불당 1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는데요. 김 후보는 도민들이 자신을 선택하면 국가와 충남도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힌 뒤 천안과 계룡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태안군 수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후보의 해상풍력 수입금 지급 공약과 관련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이 정상 추진돼도 2026년 이후에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세로 후보는 해상풍력발전단지 5곳을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하면 태안군 세수와 별도로 약 700억 원 규모의 수익금이 발생해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헬로비전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과 의원은 누가 될지 시시각각 개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녁 7시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제8회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 코로나19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6일 0시 기준 충남에서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59명입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 설 명절 이후에 3개월여 만인데요. 충남 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의 33%인 71만여 명, 사망자는 952명입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보건소 운영을 정상화합니다. 당진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일반 진료와 진단서 발급, 방문 프로그램 진행 등 모든 업무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진시 의회 주차장에서 있던 코로나19 선별 진료를 6월 1일부터는 보건소로 옮겨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은 자원회수시설인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재탄생할 자원이 가려지게 되죠. 네,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활용되는지 기자가 간다해서 알아봤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곳은 예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이곳은 예천군민이 내놓은 재활용품이 모두 처리되는 곳입니다. 하루 3.5톤이 처리되는데 재활용품 부피가 크기 때문에 5톤 트럭 5대가 이렇게 나와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외 선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수거 차량이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이곳에서 하나하나 분류 작업을 진행하죠. 정말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말 이것도 재활용품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으신 걸까요? 이렇게 일일이 병과 캔, 알루미늄을 수작업으로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면 저기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기계로 다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선별한 재활용품들을 부으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가서 종류별로 분리가 됩니다. 화력 선별기로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수작업으로 무조건 골라서 투입부에 놓아야 됩니다. 네, 이곳에서는 알루미늄을 따로 분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페트병이 있는 곳에 그대로 가서 알루미늄이 섞이게 되면 녹는 점이 달라서 기계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 속에서 알루미늄 캔들을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야 합니다. 스티로폼도 재활용이 이뤄지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스티로폼 상자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순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물질이 너무 많이 붙어서 저희들이 칼로 빗겨도 안 되고 아무도 해도 작업이 안 됩니다. 고생고생하며 분류했는데 재활용률은 5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죠. 분리 배출하시는 과정에서 세척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해서 재활용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일까 아닐까 애매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럴 때는 환경부가 내놓은 휴대폰 어플 내 손 안에 분리 배출을 이용하면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이는 재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팅된 잡지나 카드 영수증으로 쓰는 감열지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쪽 면이 코팅된 이 종이컵은 어떨까요? 재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재활용품 다른 종이와 분리 배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적혀 있죠. 네, 다음은 요즘 입지가 줄어든 CD입니다. CD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었습니다만 전자기록이 가능하도록 염료로 코팅했기 때문에 따로 플라스틱만 분리 배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못과 나사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고철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됩니다. 자력 선별 과정을 거쳐서 다시 골라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리 배출을 한다면 선별 작업 과정을 생각해서 좀 더 안전하게 배출하면 좋겠죠? 1995년부터 시작한 쓰레기 분리 배출. 하면 할수록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수고로움을 견디면 쓰레기는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 조금 더 부지런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기자가 간다, 홍하영입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대전, 충북, 충남 10곳 중 5개의 학교는 여전히 1급 발암물질인 성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전국 학교 성면 현황 조사에 따르면 충청권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대전 52.3%, 충북 56%, 충남 54.8%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면이 검출됐는데요. 이는 전국 학교 평균치인 45.7%를 훨씬 웃도는 비율입니다. 17개 시도 중에서도 충북이 4위, 충남이 5위, 대전이 6위 순으로 성면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은 초등학교 422곳 중 208곳, 중학교 186곳 중 103곳, 고등학교는 무려 117곳 중에 73.5%에 해당하는 86곳이 성면 학교인데요. 과거 성면은 불에 잘 타지 않는 특성 탓에 건축 자재로 많이 쓰여왔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가 잠복기를 거쳐 흉막 질환,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고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 시설 성면 제거 추진 계획을 완료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올해 말까지 계획된 성면 철거 대상 학교는 대전 28곳, 충북 44곳, 충남 129곳입니다. 5년 이후에 단 한 곳의 학교에서도 성면 검출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난 4년 동안 추진해온 것보다 더 적극적인 성면 철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학교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성면 제거 편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성면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관심과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6일 지방선거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도 학교 성면 안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95년) 뒤에는 충남도민 인구가 78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기준 충남의 인구는 4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211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충남도는 15개의 시군 중 태안과 예산 등 9곳은 지방소멸 위험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 맞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추진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주제로 성인 문회 시화전을 열고 있습니다. 시화전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선거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성인 문회 학습자들의 다양한 시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시화전은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